그래서 이런데 축도근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거. 여기가 리프팅에 좀 도움이 되는 곳이어가지고. 여기요? 네. 아, 맨날 해야겠네. 네,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네. 요즘 환절기 마냥 밤에는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또 이제 여름 다가오는데 감기 걸릴 순 없잖아. 그럼 오늘도 한번 인터뷰를 가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냐, 뷰티샵을 운영하시는 여성 창업가 분이십니다. 한번 만나서 그러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차차. 반갑습니다. 아, 너무 어색한가?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샵 메이저룸 뷰티샵 운영을 하면서 이제 웨딩관리 전문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시술도 하고 이제 원장님들, 뷰티샵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분들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뷰티샵이죠? 혹시? 저는 일단 원래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어가지고 하면서 좀 간단하게 배우고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가지고 처음에는 속눈썹 펌으로 주력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 쪽에 저도 원래 관심이 많았어서 여드름 피부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샵을 좀 많이 다니면서 피부과도 많이 다녔는데 네네. 제 얼굴을 고쳐주셨던 원장님이 네.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피부 쪽도 같이 해봐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웨딩 관리 쪽으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돼서 작년 정도부터는 좀 컨셉이 웨딩 쪽으로 많이 좀 특화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피부 관리를 받거나 막 그쵸. 요런 걸 하는 건가요? 네. 작년 정도부터 소프팅이라는 리프팅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좀 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좀 팔뚝살 빼는 거.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결혼하려면 이중턱이나 네네. 팔뚝살을 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쪽으로 좀 많이 특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뭐 약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약물. 약물이라 하면 조금 이상한데 좀 이제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좀 앰플이라고 하죠. 네네. 쉽게 말해서 솔루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 얼굴에 바르는 앰플 있잖아요. 화장품 앰플. 팔뚝에 살을 빼거나 할 때도 지방 분해에 좀 도움이 되는 좀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넣고 이제 얼굴에 이중턱 관리할 때 네. 레이저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병원용 레이저를 안 쓰고 네. 미용기기를 써서 다 합법적인 걸 쓰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지방을 딱 조여주는 기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네. 그거 플러스 이제 지방 분해를 해주는 네. 솔루션까지 넣어서 팔뚝살 좀 빼주고 뱃살도 빼주고 운동 대신 이걸 하게 만드는 건가요? 약간? 네. 어떤 그러면은 이제 그전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나요? 그 시몬스라는 그 침대 가구 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이제 다들 침대라고 하면은 집에 있는 침대만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저는 호텔 쪽에 들어가는 부서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몬스 침대 그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 시몬스 침대 그 회사는 어느 정도 다니셨나요? 한 7년 6개월? 그러면 한 대리 정도에 이제 그만두신 건가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연봉 어땠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연봉. 네네. 근데 제가 네. 그거였어요. 딱 사회 초년생일 때는 오히려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초봉은 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한 4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기억이 초봉이 안 나요. 4천이었나요? 아니면 초봉 말고 퇴사할 때, 그러니까 퇴사할 오르는 때? 게 크진 않았어요. 회사를 오래 다녔는데도 나쁘지 않네요. 그런가요?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네. 이제 창업을 하게 되신 건데 그렇죠. 속눈썹 펌? 네. 이거는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어요. 투잡을 지금 제가 회사 생활 한 7년 반 중에 그래도 절반은 계속 뭔가 딴 걸 했어요. 뭐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그거 통해서 그때 블로그 마켓이 유행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블로그 마켓으로 좀 옷을 팔다가 동대문 시장이 되게 밤에 열어요. 네. 근데 회사 출근하려면 한 6시엔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비해서 남는 게 없는 느낌?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네. 좀 그때 속눈썹 펌이 조금 유행이 이제 시작될랑 말랑이었어요. 주변에서 제 친구도 한 명 매달 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네. 저도 그때 이제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걸로 속눈썹 펌을 처음 해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배우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기술이 어렵지 않고 이제 돈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쵸.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속눈썹 펌 했을 때는 네. 어땠나요? 뭐 월 매출이나 이런 거? 월 매출 이게 제가 교육할 때도 원장님들한테 많이 말을 했는데 네. 코로나 때가 속눈썹 펌이 진짜 피크였어요. 왜냐면 다들 여자들은 마스크를 이렇게 끼면 그 습기가 눈밖에 안 보이고 일단은 처음엔 눈밖에 안 보였고
아 그게 중요하긴 이렇게 하겠네. 하면 눈밖에 여기 안 보이고 어. 이제 여자들이 뷰러를 해요. 그거를 하면 이제 외출하자마자 처지는 거예요. 마스크 습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그래서 다들 그때 속눈썹 펌을 안 해보셨던 분들도 너도 나도 다 할 때였어요. 모두가 그냥 여자들의 필수. 요즘도 필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일 바쁠 때 하루에 진짜 15명에서 18명 시술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펌으로만도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시술. 저 근데 이거 가족들한테도 한 번도 말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매출이잖아요. 이거. 그쵸, 그쵸. 어찌다 어차피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아, 뭐 맞아요. 이런 빼고. 자재 비용이라든지 다 응. 빠질 테니까. 그때는 밥을 진짜 절대 못 먹고 제가 펌 시간을 그때는 30분 단위로 따다다닥 하니까 네. 아침 10시부터 뭐 8시까지 계속 그 기계처럼 시술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쉴 시간이 없이 실시간 했겠네. 없이. 아 그러면 속눈썹 펌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혹시? 보통 그게 4만 원 정도? 그럼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유지기간. 보통 이제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 네네. 아니면 한 달 반, 7주 요 정도 주기로 좀 많이들 하세요. 제가 남자라서 약간 몰라서 그죠? 그러는데 네. 네. 그 속눈썹 펌하게 되면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에 쓰는 파마약을 바르는 건가요? 아, 눈용이 따로 있죠. 속눈썹 아. 펌용이 따로 있는데 네네. 어쨌든 머리 파마랑 네네. 속눈썹 펌이랑 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큰 네. 원리는 같기 때문에 파마약 냄새가 그래도 나요. 아, 어.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회사 다닐 때부터 이미 창업에 대한 이제 욕심들이 조금 있었네. 어떻게 맞아요. 보였네. 그러고 나서 이제 피부 쪽으로 하게 됐는데 현재는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아, 지금 네. 그래도 저는 그 아까 말한 선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투자 네네. 기간도 뭐 합쳤을 때도 6년, 이제 7년 차 이렇게 되니까 네네. 교육도 있고 네네. 해서 아. 그래서 시술할 수 있는 일수는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네. 다른 걸로 이제 뭐 유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약간 이게 뷰티샵 원장님들이 그게 기준이 1,000만 원은 해야 내가 좀 장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암묵적으로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가족들도 볼 것 같은데 한 번도 이제 네, 말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아, 물론 이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겠죠. 물론. 네. 많아요. 세금 네. 많이 네. 내야 돼요. 사실 이제 네. 창업하다 보면은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럼 본인은 창업할 때 네. 뷰티샵 창업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 인테리어에 돈을 막 들인 적은 없어서 네.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맨 처음에는 샵인샵으로 했기 때문에 보증금 뭐 100만 원. 네. 그럼 거기 들어가서 베드도 다 있고 월세 40만 원이었나? 50만 원? 요거 내면서 좀 시작을 했었어요. 일단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굉장히 그거는 좋네요. 맞아. 그건 맞아요. 희망적인 창업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 나도 한번 배워볼까? 약간 이렇게 하겠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네. 영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영업하셨나요? 저는 일단은 블로그 같은 거 열심히 쓰고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를 원래 회사 다니면서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가 한참 인스타그램으로 광고가 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제주도에서 서울에 오고 뭐 부산에서 서울에 오고 막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유명한 데만 딱 이렇게 있으니까. 저도 그 타이밍이어가지고 블로그 열심히 쓰고 인스타그램 맨날 올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너무 기본이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올리셨나요? 그때는 계속 사진 편집하고 좀 감성 사진 이런 거 많이 올리고 인스타 감성 사진 막 이런 거? 아시다시피 뭐 이제는 창업해서 본인이 이제 대표인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제 본인이 회사를 다닐 때 직원인 상태랑 지금 현재 대표인 상태랑 뭐가 정말 많이 다른가요? 일단 항상 생각이 많아요. 네네. 항상 걱정도 많고 그게 일단 가장 큰 차이고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항상 일 생각밖에 안 하는 게 가장 큰 차이?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 네네. 회사 다닐 땐 오히려 뭐 해외여행도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1년에 한 3-4번 정도 가고 이랬는데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마음 편하게 못 가고 갈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진짜 직장 다니면서 네. 좀 시간 좀 자유롭게 쓰고 싶어가지고 창업하고 싶어.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창업하신 분으로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을 친구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부럽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데 편하고 싶으면 회사 다니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창업하는 순간 워라밸 따위는 없는 거야.
워라벨이 어디 있어? 내가 쉬는 순간 돈을 못 버는 맞아요. 건데. 여러분 창업하실 때 꼭 주의하세요. 네. 이제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이 이유라면 여러분 창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맞아요. 정말 안 됩니다. 그냥 회사 다녀. 아, 그리고 요거는 말하기 좀 그런데 네. 창업해서 망하는 사람들 좀 특징이 이거다. 약간 이런 거 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우리 말한 네네.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하는 어쨌든 1부터 100까지 스스로 다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도 어차피 내 가게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인테리어 할 때도 내가 뭐 다 관여를 해야 되고 뭐든 다 관여를 해야 되는데 회사 생활을 하면 사실 상사분들이 시키는 것만 잘해도 칭찬을 받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네. 워라벨 따지면 창업하지 말자. 네, 그러다 망한다. 아, 그러면은 창업할 때 이제 교육도 들으셨다면서요? 그죠. 네, 그때 당시 그러면 교육비는 얼마였나요? 교육비가 이제 뭐를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종목으로 할지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창업반 이런 식으로 들어요. 뭐든 네네. 뭐 반영고도 창업반이 있고 네네. 피부도 창업반이 있고 네네. 한데 사실 속눈썹 펌만은 뭐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보통 그래도 최초에 한번 뭐 피부든 뭐 반영고든 뭐든 배우려면 500 정도는 생각은 해야 돼요. 아, 교육비가 그- 꽤 교육- 되네요. 교육비 꽤 비싸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간은 보통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아. 듣고 그냥 기본이고 네네. 여기에서 계속 들어요. 이 비용들이. 그래도 교육비만 진짜 몇천 다들 들어갈 거예요. 저도 아, 아직까지도 정말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도 배우러 가고 네네. 스킬업이라든지 제가 궁금한 부분들만 들으러 가기 때문에 뭐 원데이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원데이 비용들도 이제 뭐 100만 원 선은 하거든요, 사실. 아, 정말요? 그렇게나 비싸요? 음. 아, 그러면은 교육 한 번 하면 강사님은 엄청나게 벌겠네. 아, 막 수십 명 오면 이제 연봉을 땡기는 거네, 한 번에.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아름님처럼 네.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직장을 진짜 그만두기 전에 네. 이거 정도는 진짜 아. 준비해놓고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 이제 맞아요. 창업을 해라.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일단 아까 말했던 마케팅 좀 기본 세팅? 네. 그러니까 블로그나 인스타나 이런 거를 좀 세팅을 해두는 거? 왜냐면 내가 글 하나 올린다고 손님이 갑자기 막 오진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게 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 뭐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오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을 좀 못 버티는 분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창업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교육을 오고 이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 마케팅 세팅을 미리 다 해두는 거를 권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냅다 그만두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진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저도 만약 회사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이제 그만두고 창업을 하시는 거를 네. 이제 추천한다. 맞아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영상 하나 올린다고 이게 음. 뭐 고객들이 늘어나고 이런 구조는 정말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시작하시더라도 영상 하나 올린다고 갑자기 뭐 100만 유튜버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꾸준히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이걸 준비를 하는 거랑 그만둔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거랑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내 잠을 줄여가면서 준비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같이 이제 수강을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런 사람들 좀 많이 성공한 케이스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좀 이런 사람들은 좀 요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약간 요런 것들이 있나요? 오히려 추진력이 일단 세야 되는데 네네. 이제 저도는 원래가 MBTI가 J인데 은근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P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일단 해요. 그러니까 엄청 계획을 막 세우고 계획만 세우느라 못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많은데 진짜 막 크게 빨리빨리 성장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일단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P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하기 때문에 일단 하고 생각을 당연히 그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네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예를 드는데 우리 시험 공부할 때 갑자기 필통 정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맨날 그런 애들 공부 못한다 막 이러잖아요. 그냥 좀 고민만 하다가 실행을 안 하는 분들은 진짜 계속 고민만 하고 일단 실행을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일단 추진력 있게 막 잘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분야도 다 똑같겠죠. 하고 보는 사람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뒀다. 좋은 성과를. 네. 아,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은 웨딩 관리라고 방금 네네네. 하신 게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그거는? 아, 좀 뭐가 고민인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네. 팔뚝은 보통 뭐 3회 정도는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팔뚝은 뭐 한 번에 19만 원이고 네. 3번 정도 할 때는 50만 원? 그래도 비용이 좀 있는 편이네요. 그쵸. 아까 속눈썹 펌에 비해서는. 네네네. 그러면 약간 좀 꿀팁을 주자면 네. 요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약간 관리법이다. 약간 요런 거. 집에서 제가 이거 저희 손님들한테도 항상 알려주는 건데 네네. 신부들은 붓기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런 데 있잖아요. 여기? 네. 네. 이런 데를 좀 크림 같은 거 발라서 좀 붓기 빠지게 좀 이렇게 지압 좀 해주는 거? 여기가 림프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림프선인가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런데 축독은 이렇게 좀 풀어주는 거. 여기가 음. 리프팅에 좀 도움이 되는 곳이어가지고. 여기요? 네. 아, 맨날 해야겠네. 제가 올리는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얼굴 붓기 빼는데 여기랑 네, 이제 이렇게. 리프팅 하는데 네. 여기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항상 해야겠다. 네. 이거 빨리 따라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네. 바가르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저는 그냥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겁먹고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네. 주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당연히 고민이 많아지고 주저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그 앞서 말했듯이 뭐 일단 해봐라.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 이후에 결정해도 되니까요. 참 좋은 말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직인이야. 차직인의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